2021년 2월 1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 통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범증의 통찰력, 그래서 노무현의 통찰력, 최성진의 통찰력, 범증의 통찰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예. 그 통찰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했죠? 통찰력이란 무엇인가? 통찰력은 뭐예요? 전체를 조망하고 그 중에서 본질이나 핵심을 꿰뚫는 것을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은 창공에 떠 있는 독수리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창공에 쫙 떠 있죠. 떠서 어떻게 하나요? 전체를 조망하죠. 위에서 쭉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위에서 쭉 내려다보고 거기에서 자기 먹잇감을 발견하고 즉시 쏜살같이 밑으로 쭉 하강하면서 그 먹이를 탁 낚아채고 탁 올라가잖아요. 그게 통찰력입니다. 전체를 조망하고 거기에 핵심이나 본질적인 부분을 캐치하는 것. 빠르게 캐치하면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 경쟁 게임일 때 뭐 승패의 관건, 승패의 본질, 승패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은 이렇게 생각했고 최성진이 이렇게 생각했고 국민의힘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설명을 했죠. 예. 이게 통찰력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죠. 예. 경쟁에서의 통찰력, 경쟁을 바라보는 통찰력,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바라보는 통찰력, 거기에 대한 그 예로서 범증을 들었습니다. 범증은 전쟁 승리의 핵심은, 관건은 사술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항우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우가 못 알아듣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찰력에 대한 그 설명은 다 끝났고, 오늘 할 방송은 뭐냐면은 통찰력에도 그 등급이 있습니다. 고도의 통찰력, 고도의, 약간 좀 하급의 통찰력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중급의 통찰력, 하급, 중급, 고급, 이런 하급의 통찰력, 중급의 통찰력, 고급의 통찰력, 그렇죠? 상중하로 따지면은 상급의 통찰력, 중급의 통찰력, 하급의 통찰력. 예, 그렇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변호사가 나와서 자신 문제 고시를 뭐 빨리 붙는 법, 뭐 고시에 패스하는 법,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변호사인데 자기는 뭐 고시를 6개월 만에 패스했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독서 책 관련 유튜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독서를 하고 나서 반드시 글로써 그 글을 읽은 것을 요약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게 하급의 통찰력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그게 하급의
통찰력은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바둑을 뜰 때 어때요? 바둑을 뜰 때 처음부터 뭐 바둑 구단이 될 수 없잖아요. 낮은 단계부터 그 다음으로 높은 단계, 그 다음 최고수의 고수의 단계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상중하가 있고 이 사람은 하급의 통찰력은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중급의 통찰력은 있는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재는 인재를 알아본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 그렇죠? 하수가 고수를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가는 모르지. 그냥 막연히 잘한다 이 정도지. 거기에 대한 그 자신의 경험과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뭐랄까 강하게 느끼는 건 없잖아요. 막연히 잘한다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봐요.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지.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이제 하수에 속하니까 고수를 알아볼 수가 없지. 그냥 뭐 남들이 잘한다니까 잘하는구나 이 정도지. 과연 그 사람이 왜 진짜 잘하는지, 왜 뛰어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박근혜는. 박근혜가 자기 눈으로 발탁한 인재가 누구예요? 그게 그 윤진숙인가 그 환경부 장관 했던 그 여자. 그걸로 엄청 망신을 당했잖아요. 박근혜가. 자기가 진흙 속에 진주를 찾아냈다고 한 사람이 그 여자였어. 자기 뭐 이렇게 사람을 보는 안목을 뽐내 보려다가 망신당한 케이스죠. 그게 다 이제 뭐랄까 그 코스프레를 하는 거지. 박근혜가 굉장히 좀 코믹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박근혜 좀 현자 코스프레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굉장히 좀 심오한 것처럼 막 띄워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야 조롱 섞인 일침을 가한 게 전용욱이고 참 별것도 아닌 얘기를 가지고 뭐 대단히 뭐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전용욱이 박근혜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몰라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다시 이제 본래 위치로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찰력에는 상중하가 있어요. 하급의 통찰력이 있고 중급의 통찰력이 있고 고급의 상급의 통찰력이 있고 그렇죠. 통찰력이 없는 사람, 통찰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통찰력 중에서도 요건 하급, 중급, 상급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그 태권도 검은띠라고 해가지고 다 실력이 같나요? 그렇지 않거든. 자 봅시다. 태권도 하면은 승급이 있죠, 등급이 있죠. 흰띠, 노란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이렇게 올라가죠. 요즘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태권도장 가면 이 띠가 5개가 있었어요. 흰띠, 노랑띠, 파란띠, 빨간띠, 검은띠. 근데 검은띠라고 해가지고 또 실력이 다 같은 게 아니야. 검은띠 중에서도 수련을 많이 해서 한 15년 한 검은띠가 있고 한 2, 3년 한 검은띠가 있고 실력 차이도 많이 나죠. 그래서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레벨이 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또 고도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약간 그 밑에 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학급의 통찰력은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학급의 통찰력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고시를 해. 사법고시를 하면은 책 읽는 양이 있잖아요. 그 읽는 양에서 핵 요점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한 핵심을 추려 가지고 뭐 한 세 문장으로 세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거. 그게 이제 학급의 통찰력이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의 내용을 읽었어. 내가 오늘 이제 페이지로 10페이지를 봤어. 그럼 10페이지를 요약하는 거.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거고. 독서를 했어. 어떤 책을 읽었어. 책에 대해서 뭐 줄거리라든가 뭐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를 몇 문장으로 요약하잖아요. 그게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학급의 통찰력. 그래서 이만큼의 내용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내는 거야. 가장 중요한 부분, 뭐 중요한 내용을 자기가 요약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정도의 학급의 통찰력을 정도만 있으면 사법고시는 패스예요.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변호사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 양을 줄여나가는 거라고. 사법고시는 양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부분을 별 중요하지, 시험에 안 나오거나 별 중요하지 않는 것은 계속 지워나가는, 없애나가는 거지.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고시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책을 사면은 책을 몇 페이지를 푹 찢어가지고 버려. 그건 왜 그러냐면 안 보려고. 그 부분을 안 보고. 거기에서 또 형광등으로 칠하고 그 빼고는 또 버리고 해서 책을 얇게 만드는 거야. 얇게 만들. 그 과정이 뭐냐면은 핵심이 되는 얘기, 중요한 얘기, 그런 부분만 계속 요약해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요약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뭐예요? 그게 통찰력이야. 책을 이렇게 읽었어,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이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 요약을 할 줄 안다는 게 뭐냐면 불필요한 부분은 쳐내고 내가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줄이는 거거든. 독수리가 상공의 하늘에 방황 떠요. 숲 전체를 조망해. 조망한 부에서 토끼가 있어. 토끼를 낚아채려고 하강하잖아요. 탁 낚아챈단 말이야. 이 독수리는 어떻게 했어요? 토끼, 자기 목표물인 토끼 이외의 것은 다 쳐내는 거야.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것만 탁 쳐내는 거야. 그렇죠? 그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분량을 줄여라. 그래서 계속 분량을 줄이고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2차 시험을 치러 갑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러 갈 때 그 전날 몇 시간 만에 한 과목을 다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 줄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머릿속에 다 이해가 돼 있고 엑기스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이다 이러면 민사소송법이다 그러면 그거를 2시간 만에 계속 전체 내용을 그 과목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신기하죠? 네. 그게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학급의 통찰력. 그러니까 내용 전체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 쳐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제 탁 잡아내는 거야. 독수리가 창공에 떠가지고 전체를 보다가 불필요한 부분은 다 제거해. 관심을 안 둬.
자기 목표물만 탁 낚아채듯이 그런 거죠. 책의 전체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탁 낚아채는 거잖아요. 요거 중요해, 요거 중요해, 요거 중요해. 그거 요약하고 최대한 줄이는 거. 그게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통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 왜? 그래도 고시에 패스한 애들이잖아. 고시에 패스했으니까 내용 줄일 줄은 아는 거야. 아, 요 책을 읽어서 요 내용은 중요하고 줄여서 이제 고시 패스한 애들이잖아요. 국민의힘 뭐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보면은 학급의 통찰력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줄이고 책을 읽어보고 내용을 줄이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떠냐면은 이 책을 읽지 않고 읽고 자기가 내용을 요약하지 않아도 누군가 해놓은 게 있어.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 또. 그걸 팔아. 서점에서 팔아.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자기가 책을 읽고 요약을 자기가 하는데 그런 이제 사법고시라는 그 역사가 쭉 쌓이면서 족보라는 게 생긴 거야. 족보가 생겨가지고 이 책을 읽고 요약한 책이 또 따로 있어. 자기가 요약할 필요가 없어. 이미 사법시험을 합격한 선배들이 이 내용을 요약해 놓은 책을 따로 팔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공부하기가 쉬운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교과서, 법학서를 본단 말이야. 법학서 보고 요약본 보고. 그러면 내가 굳이 요약할 필요 없잖아. 요약을 해준 책이 있으니까. 요약서를 목차 순으로 목차를 보고 목차의 내용에 요 내용이 있고 요 내용이 있고 요것만 딱 암기해서 들어가서 시험 보면 합격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힘, 사고력, 지혜를 키우려면은 직접 요약을 해봐야 돼. 남이 대신 요약을 해준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내용을 읽고 자기 스스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사고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법고시 붙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책을 읽고 이렇게 책 읽은 내용을 떠올려 본다는 거야. 근데 떠올려 볼 때 어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없이 다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중요한 내용,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게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이제 이 책 내용 전체를 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부분을 잘 잘 이해해가지고 요약할 줄 아는 능력. 그렇죠. 그게 학급의 통찰력이라고. 예전에 그 검찰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간 적이 있어요. 세미나 끝나고서 이제 뒤풀이를 했거든요. 검사, 교수, 뭐 기자는 나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모여서 이제 뒤풀이로 호프집에 가서 이제 한잔 하는데, 이제 바로 맞은편에 검사장이 앉았어. 검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면 나는 이 책이 이만큼이 있으면 요것을 단 몇 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글을 이렇게
참 많이 썼다는 거지.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농객이라든가 뭐 문필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문장을 써도 한 뭐 몇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근데 고시생들이 이거는 할 줄 알아. 이 책 이만큼의 분량의 책을 단 몇 줄로 요약하는 건 아는데 요것을 이게 크게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해본 적이 없거든. 남이 쓴 책을 읽어본 적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 책을 써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객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글을 쓴 논객이었으니까 논객을 하면은 여기 있는 내가 이제 쓸 내용이 있어. 쓸 내용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요것이 한 줄 몇 줄의 문장으로 요약하고 거기에서 또 요약하면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어.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게 생각나도록.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얘기하다 까먹어. 할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도 방송하다 까먹거든. 그래서 하도 까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종이에다 키워드만 써놔. 이거. 그러면 키워드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라면 이 내용을 막 떠들죠. 또 키워드 뭐 어떤 거 딱 보면 요건 또 쭉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문장이나 키워드로 요약하고 요거 보면은 이게 생각나고 이 전체 내용이 생각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보통 고시생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따로 이제 자기가 집필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집필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책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법고시 합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제 칼럼을 써라 이러면은 자기가 배운 안에서는 또 쓰겠지 이 전체 내용을.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면 좀 많이 알아야 돼. 레파토리가 풍부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검사장부로 그랬어. 그거는 레파토리가 좀 풍부해,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그런 통찰력이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내가 책을 읽었어. 읽은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학급의 통찰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중급의 통찰력은 어떤 걸까요? 중급의 통찰력은 뭐냐면은 드러난 것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알아내는 거. 그런 통찰력이 있죠. 몇 가지가 드러나 있어. 이 사실이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추어진 부분을 알아내는 거. 우리가 그런 예가 뭐가 있죠? 그게 이제 수사야, 수사. 수사할 때 어때요? 단서가 몇 개 있다고. 목격자의 진술이 있고 단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드러난 단서 몇 개를 가지고 드러난 사실 증거물을 가지고 감추어진 부분을 추론해 나가는 거야. 그게 통찰력이야. 그거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제한돼 있어. 몇 개, 요거만 알고 있는데, 목격자 진술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는 거야. 그게 중급의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중급의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수사하는 분야, 수사관. 그 다음에 뭐 비리나 스캔들을 추적하는 저널리스트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에 보면 어떤 사람 있어요? 탐사 보도하는 사람들. 탐사 보도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파헤치는 기자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찰력이 중급의 통찰력이에요. 상중하에서 하급의 통찰력, 중급의 통찰력, 상급의 통찰력인데 중급의 통찰력이 그거야. 드러난 것을 가지고 감춰진 부분을 알아내는 거. 그게 중급의 통찰력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상급의 통찰력이 있겠죠. 가장 고급의 통찰력. 그 고급의 통찰력이 뭐냐면은 범증 같은 사람. 그런 통찰력을 아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철학하는 통찰력. 철학하는 통찰력. 전쟁 승리의 관건은 무엇일까?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 이 철학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 그게 가장 상급의 통찰력이야. 가장 고급의 통찰력이야. 고급, 중급, 저급, 응? 상중, 하급에서 상급의 통찰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뭐 고전을 읽다 보면은 아주 되게 좀 지혜로운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상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급의 통찰력. 그래서 제가 노무현을 봤을 때 노무현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무현은 이 상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완전하진 않더라도 철학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더라고 노무현은. 근데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애들은 책을 읽고 요약하는 통찰력, 하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더라고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요. 얘는 이제 고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고 얘는 이제 하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으니까 하면은 게임이 안 되지. 얘네가 처음엔 적었거든 세력이. 노무현 세력이 적었어. 얘네는 세력이 되게 컸어. 모든 기득권을 다 갖고 있었어. 그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근데 지금은 이제 상전벽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부터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늘 이기는 사람은 자기가 왜 이기는지를 아는데 늘 지는 사람은 자기가 왜 지는지를 몰라요.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많이 부족해.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자기네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게 뭐예요? 승리의 열쇠를 찾아내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하잖아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다 봉창 두들기는 뭐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계속 노력을 계속 기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왜 잘하는 거예요? 그 책이 있으면 핵심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그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계속 공부한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붙잡고 있어. 공부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래서 너 그거 그 부분을 왜 보고 있냐? 이러면 시험에 나오거든.
시험에 그게 왜 나오냐 이 병신아. 이러잖아요 우리들끼리. 공부를 좀 멍청하게 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데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보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무슨 시험이든지 공부할 때 일단 한 번은 다 읽어야 돼. 일단 한 번은 다 읽어야 된다고.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 독수리가 창공에 떴을 때 전체를 조망하듯이 한 번은 다 읽어봐야 돼. 다 살펴보고 그 중에서 핵심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방송은 통찰력이 통찰력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상급, 중급, 하급, 상급의 통찰력, 중급의 통찰력, 하급의 통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하급의 통찰력은 요약하는 거, 내용을 보고 요약하는 거. 그러면 하급의 통찰력을 기를 수 있어요. 중급의 통찰력은 어떤 거라 그랬죠? 드러난 것을 통해서 감추어진 부분을 알아내는 거. 그게 중급의 통찰력. 상급의 통찰력은 범증과 같이 철학하는 통찰력.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꿰뚫어 보는 거. 그래서 통찰력에는 상, 중, 하가 있는데 이 상급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